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호자님,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안 계십니다.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 김순자, 78살. 치매 진단을 받으신 지 2년. 우리는 그분을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버렸습니다.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시누이 미경의 말이었습니다. 그래, 전문가들이 돌보는 게 낫지. 집에서는 힘들어.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저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져버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어머니는 사라졌습니다. CCTV에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걸어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어머니 명의 통장에서 3억이 인출됐습니다. 그날 밤 다른 사람이 어르신을 데려갔어요. 보호자 명의로 온 미경 씨였어요. 요양보호사의 증언이었습니다. 제 시누이가 어머니를 납치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한 며느리가 목격한 가족의 추악한 민낯입니다. 그리고 사라진 어머니를 찾기 위한 처절한 싸움의 기록입니다. 제 이름은 윤정입니다. 올해 52입니다. 남편 박재훈과 결혼한 지 28년째입니다. 시어머니 김순자 어머님을 모신 지는 25년이 됩니다. 아니, 모셨다는 과거형으로 말해야 하나요?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오후 3시 27분. 그때까지 저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저녁 준비를 하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순자 어르신 보호자이신 윤정님 맞으시죠?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긴장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은혜요양원 김민수 원장입니다. 보호자님께 급히 알려드릴 일이 있어서.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무슨 일이? 그게 어르신이 안 계십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르신이 요양원에서 사라지셨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사라졌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어디 갔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 점호 시간에 확인했을 때는 계셨는데 점심시간 이후로 보이지 않으십니다. 지금 요양원 전체를 수색하고 있습니다만. 그럼 경찰에 신고는 하셨어요? 그게 아직은. 지금 당장 신고하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갑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사라졌대요. 뭐? 사라졌다고? 치매 환자가 어떻게 혼자 나가? 모르겠어요. 지금 요양원으로 가고 있어요. 당신도 빨리 와요. 알았어. 미경한테도 연락해. 저는 차를 몰고 요양원으로 달렸습니다. 경기도 용인 은혜요양원. 서울에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차 안에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어머니가 어디로 가셨을까? 치매가 심해서 길도 못 찾으시는데 혹시 사고라도 나신 건 아닐까?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원장실로 안내됐습니다. 원장은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사과는 나중에 하시고요. 지금 상황부터 설명해 주세요. 어머니가 언제부터 안 보이셨어요? 오늘 오전 9시 점호 때는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인 12시에 식당에 안 오셨어요. 처음엔 방에서 주무시나 싶어서. 그래서 방을 확인했어요. 네. 오후 1시쯤 확인했는데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양원 전체를 수색했는데 CCTV는 확인했어요? 네,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원장은 저를 관리실로 안내했습니다. 모니터에는 여러 개의 CCTV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원장이 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새벽 2시 47분. 요양원 복도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어머니의 팔을 잡고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도 놀랐습니다. 어르신이 혼자 나가신 게 아니라 누구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화면 속 인물은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어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정문 CCTV도 확인했는데 이 사람이 차에 어르신을 태우고 나가는 게 찍혔습니다. 차 번호는요? 번호판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누가? 왜? 원장님, 방문자 기록은 어떻게 돼요? 최근에 어머니를 면회온 사람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원장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어제 오후 5시에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름은 박미경.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미경. 제 시누이였습니다. 박미경이요? 제 시누이가 어제 왔었어요. 네. 보호자 가족이시라고 하셔서 면회를 허락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머니랑 얼마나 있었어요? 1시간 정도요. 어머니 방에서요? 아니요, 상담실에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미경 언니가 왜 어제 왔을까? 그리고 다음날 어머니가 사라졌다. 바로 그때 남편 재훈이 도착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가 어디 간 거야? 재훈이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여기 CCTV 좀 봐요. 어머니가 혼자 나간 게 아니에요. 재훈이 화면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엄마를 데려간 거야? 그게 어제 미경 언니가 요양원에 다녀갔대요. 재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미경이? 미경이가 왜?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당신 동생인데. 미경한테 전화해봐.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네요. 다시 걸어봐. 또 전화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왜 안 받지? 바로 그때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회의 중. 무슨 일? 마이너스 미경. 저는 바로 답장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에서 사라지셨어. 어제 언니 다녀갔다던데 무슨 일 있었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실종 신고요. 네, 알겠습니다. 원장이 전화를 들었습니다. 1시간 후 경찰이 왔습니다. 형사 2명이 CCTV를 확인하고 우리에게 질문했습니다. 실종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며느리입니다. 이 사람은 아들이고요. 실종자분이 치매가 있으시다고요? 네. 2년 전에 진단 받으셨어요. 최근에 이상한 징후나 행동은 없었나요? 저희가 자주 못 왔어서. 원장님? 원장이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가족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아들, 며느리, 손자 이야기를. 면회는 자주 오셨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달에 1번 정도?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형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판단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어제 면회 오신 박미경 씨는 누구신가요? 제 동생입니다. 재훈이 대답했습니다. 동생분과 연락은 되나요? 문자는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서울 강남구. 재훈이 미경의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실종신고 접수하고 CCTV 영상 확보하겠습니다. 차량 추적도 해보겠습니다. 빨리 찾아주세요.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셔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찰이 떠나고 저희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경이 뭔가 알고 있을 거야.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추측하지 마.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어제 다녀갔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어머니가 사라지고
우연일 수도 있어. 우연이요? CCTV에 누가 어머니를 끌고 나가는데? 그게 미경인지는 모르잖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경 언니한테 전화해봐요. 지금 당장. 재훈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연결됐습니다. 오빠? 미경의 목소리였습니다. 미경아, 너 어제 요양원 갔었어? 응. 갔었는데? 왜 갔었어? 엄마 보고 싶어서. 왜? 엄마가 없어졌어. 요양원에서 사라지셨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사라지셨다고. 오늘 아침부터 안 계셔. 그게 무슨. 어떻게 그럴 수가. 너 어제 엄마 만났을 때 이상한 거 없었어? 아니. 평소랑 똑같았어. 그냥 이야기 좀 하고 왔어. 무슨 이야기? 그냥. 가족 이야기. 옛날 이야기. 그런 거. 진짜야? 진짜야, 오빠. 나 왜 거짓말해? 재훈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알았어.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봤죠? 미경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뭐가? 떨리고 있었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 왜 이래? 미경을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에요. 어머니가 사라지셨는데. 알았어, 알았어. 그만해. 재훈이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미경 언니가 뭔가 숨기고 있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실까? 무섭지는 않으실까? 혹시 다치시지는 않으셨을까? 새벽 3시 저는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어머니 명의 통장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으신 후 통장 관리를 재훈에게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로그인을 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지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3억 원이 인출됐습니다. 이게 뭐지? 손이 떨렸습니다. 출금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강남 역삼동 지점. 거기는 미경 언니 회사 근처였습니다. 저는 바로 거래 명세서를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재훈을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큰일 났어요. 뭐야? 이거 봐요. 어머니 통장에서 어제 3억이 빠져나갔어요. 재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여기 봐요. 10월 14일. 어머니가 사라지기 하루 전이에요. 재훈이 명세서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누가 찾은 거야? 출금 지점이 강남 역삼동이에요. 미경 언니 회사 근처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죠. 미경 언니가 어제 요양원에 다녀갔고 같은 날 3억이 인출됐어요. 그건 우연일 수도. 우연이 이렇게 많아요. 정신 차려요, 여보. 저는 소리쳤습니다. 미경 언니가 뭔가 한 거예요. 분명히. 증거도 없이 동생을 의심하는 거야. 그럼 이 돈은 누가 찾은 거예요? 어머니가 직접 가셨겠어요? 치매 환자가.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행에 전화해봐요. 지금 당장. 새벽 4시인데 어떻게 전화해? 아침에 바로 전화하세요. 꼭.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은행이 문을 열자마자 저희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통장 명의자시죠? 아니요, 며느리입니다. 명의자는 제 시어머니신데 지금 실종 상태예요. 실종이시라고요? 네. 경찰에도 신고했어요. 그런데 어제 통장에서 3억이 인출됐거든요. 누가 찾아갔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고객님, 확인 결과 어제 오후 4시 32분에 박미경 님이 인출하셨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박미경이요? 네. 위임장과 도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위임장이요? 제 시어머니가 치매 환자신데 위임장을 쓰실 수가 있나요? 그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CCTV는 있죠. 그날 CCTV 확인할 수 있나요? 경찰 요청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재훈을 쳐다봤습니다. 들었죠? 미경 언니가 찾아갔어요. 3억을. 재훈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미경이가. 왜?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당신 동생한테 물어보세요. 진정해 윤정아. 일단 미경한테 전화해보자. 재훈이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지? 피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짓을 아니까. 단정하지 마. 그럼 당장 미경 언니 집으로 가요. 지금. 강남 압구정동. 미경의 집이었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40평대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또 눌렀습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집에 없나 봐. 재훈이 말했습니다. 아니면 일부러 안 나오는 거겠죠.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경 언니, 있으면 나와요. 이야기 좀 해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경 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어머니 어디 있어요? 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시끄러운데요? 무슨 일이세요? 중년 여자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옆집 박미경 씨 보셨어요? 오늘? 아침에 차 타고 나가는 거 봤는데요. 남편이랑 같이요. 몇 시쯤이었어요? 한 7시쯤. 급한 것 같더라고요. 짐도 많이 들고. 짐이요? 네. 큰 캐리어 2개.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언제 돌아오신다는 말씀 없었어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감사합니다. 이웃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재훈을 쳐다봤습니다. 도망간 거예요. 미경 언니가 도망갔어요. 도망이라니. 왜 도망을 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니까요. 그만해 윤정아. 추측만 하지 말고. 추측이 아니에요. 미경 언니가 어머니 통장에서 3억을 빼갔고 어머니는 사라졌어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한테 연락해요. 지금 당장. 저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서. 저희는 형사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통장 인출 내역, 은행 직원의 증언, 미경이 집을 비운 것. 박미경 씨와 연락은 되나요? 전화를 안 받습니다. 주소지 확인해 봤는데 오늘 아침 일찍 집을 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경 언니를 찾아야죠. 일단 조사가 필요합니다. 은행 CCTV도 확보하고 박미경 씨 소재도 파악하고. 그 사이에 어머니는 어떻게 돼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그만하세요. 어머니는 평안히 계십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안히 계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저는 바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누구예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계세요? 대답해요. 그만하세요. 이러면 다 다쳐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변조된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미경 언니예요. 미경 언니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훈을 깨웠습니다. 여보, 이상한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전화도. 재훈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보낸 거야? 모르겠어요. 근데 목소리가 미경 언니 같았어요. 확실해? 아니요. 변조한 것 같았는데. 근데 느낌이. 경찰한테 얘기해야겠어. 근데 여보, 평안히 계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모르겠어.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그런 뜻은 아니겠지? 다음 날 시댁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오빠, 그리고 다른 친척들. 하지만 정작 미경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엄마가 왜 없어진 거야?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저희도 모릅니다. 요양원에서 사라지셨어요. 재훈이 대답했습니다. 요양원 관리는 어떻게 한 거야? 치매 환자를 놔두고. 요양원에서도 찾고 있고 경찰도 수사 중입니다. 경찰? 경찰 신고를 했어? 시아버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안 하나요? 어머니가 실종됐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창피하게. 온 동네에 소문나게. 소문보다 어머니 찾는 게 중요하죠.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시아버지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애초에 내가 잘 모셨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저요? 그래, 너. 며느리가 시어머니 제대로 못 모셔서 요양원에 보냈잖아.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버님, 요양원에 보내자고 한 건 재훈이랑 미경 언니예요. 그래도 내가 반대했어야지. 며느리가. 제가 반대했어요. 하지만 결국 내 잘못이야. 내가 엄마를 집에서 모셨으면 이런 일 없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가만히 있을 거예요. 제가 재훈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훈아, 너도 한마디 해. 시아버지가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재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미경 언니는요? 왜 미경 언니는 안 오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경이는 지금 바빠. 회사 일이 있어서. 시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이 어머니 일보다 중요해요. 뭐? 미경 언니가 어머니 사라지시기 전날 요양원에 다녀갔어요. 그리고 같은 날 어머니 통장에서 3억이 인출됐고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은행에 확인했어요. 미경 언니가 위임장 가지고 가서 3억을 인출했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미경이가 엄마 용돈 드리려고. 3억이 용돈이에요. 그것도 치매 환자한테. 너 지금 내 딸을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닥쳐.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 딸이 무슨 짓을 하겠어? 내가 미쳤구나. 저 미친 거 아니에요. 어머니를 찾으려는 거예요.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나가. 지금 당장 나가. 시아버지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여보. 제가 재훈을 봤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나갈게요.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저는 친구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 지금 갈 곳이 없어. 너희 집에 하루만 재워줄래? 무슨 일이야? 말하기 길어. 나중에 이야기할게. 알았어. 어서 와. 수진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지. 근데 시댁에서는 다 내 탓으로 돌리더라. 미쳤네. 어떻게 며느리 탓을 해? 재훈이도 나를 안 도와줘. 그냥 가만히 있더라. 진짜 한심하다.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은주야, 정말로 미경 씨가 한 것 같아? 증거는 다 있어. 요양원 방문, 돈 인출, 도망. 그럼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실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혼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노트북을 빌려서 미경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미경의 회사, 집, 자주 가는 곳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미경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 대한물류라는 회사였습니다. 물류 창고를 여러 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경기도 여주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주로 향했습니다. 여주의 물류 창고.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창고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쪽 창문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본 후 창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핸드폰 플래시를 켰습니다. 여기저기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 포장재, 운송용 박스들. 저는 조심스럽게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약품 냄새 같았습니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작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누구 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침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대에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3개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거기 계세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 작업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저는 여기 무단 침입인 거 아세요? 경찰 부를까요? 찾는 사람이 있어서요. 찾는 사람? 제 시어머니요. 여기 계신 것 같아서. 남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여기는 물류 창고예요. 사람이 있을 리 없죠. 하지만 저 안에. 나가세요. 지금 당장. 남자가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찰 불러요. 여기 누가 갇혀 있어요. 나가라고 했어요. 남자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놔요. 놓으라고요. 저는 남자의 손을 뿌리치고 달렸습니다. 창고 밖으로 뛰어나가 차에 탔습니다. 손이 떨려서 시동을 걸기도 힘들었습니다. 겨우 시동을 걸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여주시 흥천면 대한물류 창고인데요. 사람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신고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윤정입니다. 김순자 실종 사건 유가족이에요. 알겠습니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저는 창고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아까 그 잠긴 방 앞에 섰습니다. 경찰이 문을 따려고 했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달려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 어머니는 눈을 반쯤 뜨고 계셨습니다. 의식이 흐릿해 보였습니다. 구급차 불러요. 빨리. 경찰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가 희미하게 제 손을 쥐셨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병원.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탈수와 영양실조 증세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제대로 식사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약물 투여 흔적도 있고요. 약물이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의도적으로 투여한 것 같습니다.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미경 언니. 어머니한테 약을 먹인 거야?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창고 주인이 밝혀졌습니다. 미경의 남편 회사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창고관리인은 미경의 남편 직원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미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를 찾았어요. 미경 언니 남편 창고에 갇혀 계셨어요.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이제 믿어요? 미경 언니가 한 짓을. 그건 미경이가 왜 그런 짓을. 돈 때문이죠. 3억 때문에.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신 여동생은 돈 때문에 어머니를 가뒀어요. 수면제까지 먹이면서. 진정해 윤정아. 진정하라고? 이제 와서. 저는 재훈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뭔가 숨긴 게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봉투가 있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순자 명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체가 달랐습니다. 어머니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서류를 들고 재훈에게 물었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어머니 부동산 매매 계약서잖아요. 그것도 위조 서명으로. 윤정아 들어봐. 당신도 알고 있었어요? 미경 언니가 어머니 재산 빼돌리는 거.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설명해봐요. 재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경이가 돈이 급하게 필요했어. 그래서요? 남편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어. 그래서 엄마 재산을 좀 빌리려고. 빌린다고요? 이게 빌리는 거예요. 위조하고 감금하고 수면제 먹이는 게? 그건 미경이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당신 미쳤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동생이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요. 알아. 미경이가 잘못했어. 하지만은 무슨. 그리고 당신은요?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요. 나는 몰랐어. 이렇게까지 할 줄은. 거짓말. 저는 재훈의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확인할 거예요. 당신이 정말 몰랐는지.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미경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삭제된 메시지였지만 복구 앱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경 오빠 엄마 문제 처리했어. 걱정 마. 재훈 정말? 윤정이는 모르지? 미경응. 조용히 끝낼게. 재훈 고마워. 이번만 부탁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도 공범이었어요. 처음부터. 윤정아 오해야. 오해라고요? 이 문자가 오해예요. 저는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당신들이 함께 어머니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윤정아 진정하고 들어봐. 나는 그냥 미경이 도와준 거야.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도와줬다고요? 어머니를 감금하는 걸 도와준 거예요. 나는 감금까지는 몰랐어. 진짜야. 믿을 수 없어요. 당신 말은 한마디도. 저는 가방을 샀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가요. 이 집에서. 어디 가려고? 당신이랑은 못 살아요. 이혼할 거예요. 윤정아. 재훈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손 대지 마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재훈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28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배신하는 일에 함께했다니. 아니, 어쩌면 나도 배신한 거였습니다. 저는 다시 수진의 집으로 갔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재훈이도.
재훈이도 알고 있었어. 미경이랑 함께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지는 분노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인간들이 다 있어? 진짜 나쁜 놈들이네. 나 어떻게 해야 해? 이제 일단 어머니부터 챙겨야지. 회복하실 때까지. 응. 그리고 변호사 선임해. 이혼하려면 준비해야지. 변호사.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은 미경을 체포했습니다. 혐의는 감금, 준사기, 문서 위조였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미경을 보고 싶었습니다. 조사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문이 열렸습니다. 미경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언니, 왜 그러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어머니를 가두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내 남편이 회사가 망하면 우리 가족이 거리에 나앉아.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가둔 거예요. 수면제를 먹인 거예요. 나는 그냥 잠깐만 돈을 빌리려고 했어. 정말이야. 잠깐? 그럼 왜 어머니를 창고에 가둔 거예요? 엄마가 반대했어. 돈을 안 준다고 했어.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랬어. 나한테만 차갑게 굴었어. 오빠한테는 다 주면서 나한테는 아무것도. 그게 어머니를 가둘 이유가 돼요. 너는 몰라. 너는 며느리니까. 나는 딸이야. 평생 엄마한테 인정받지 못한 딸. 미경이 울먹였습니다. 엄마는 항상 오빠만 좋아했어. 나는 항상 투명인간이었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언니. 어머니는 치매 환자세요.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근데 이미 저질렀어. 미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이 다가와 미경을 데려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증오와 원망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저는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미경 씨는 어떻게 되나요? 기소될 겁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재훈은요? 제 남편도 공범 아닌가요? 남편분은 증거가 약합니다. 문자만으로는 직접적인 공모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계속될 겁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재훈이도 똑같은데. 한 달 후 법정. 미경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경이 입장했습니다. 수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습니다. 피고인 박미경, 당신은 2024년 10월 14일 피해자 김순자를 불법 감금하고 그의 재산 3억 원을 삭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미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저는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정말입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항상 오빠 그림자였습니다. 그것이 범행의 이유입니까? 아니요. 변명입니다. 저는 그냥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 회사가 망하고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어머니를 감금했습니까? 저는 잠깐만 돈을 빌리려고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거부하셨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미경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래? 왜 나는 안 돼? 나도 당신 딸이잖아. 그래서 수면제를 먹였습니까? 네. 어머니를 조용히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찾아서 나중에 갚으려고 했습니다. 창고에 감금한 것은 요양원에 두면 발각될까.
그래서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악질적입니다. 친어머니를 상대로 한 범죄는 더욱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경이 울먹였습니다. 피해자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판사가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며느리 윤정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십니다. 신체적으로는 회복 중이지만 정신적 충격이 큽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로 인해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가끔 무서워하십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가두지 마, 나 좀 나가게 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악몽에 시달리십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박미경 씨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타깝기도 합니다. 제가 미경을 쳐다봤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엄한 처벌을 원하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미경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3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재판장님,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제발. 정숙하십시오. 법정 경위가 미경을 제지했습니다. 미경은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 안타까움, 그리고 허무함. 재판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아가야. 시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네, 내가 잘못 봤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이가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다. 이제라도 아셨으면 됐어요. 내가 미안하다. 너한테 화를 낸 것. 괜찮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되었어? 회복 중이세요.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으시대요. 다행이구나. 정말 다행이야. 시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재훈이는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하려고요. 그래. 그게 낫겠구나. 내 자식들이 너무 못났다.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모시는 건 제가 할게요. 제가 끝까지 책임질게요. 고맙다, 아가야. 정말 고맙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석 달 후, 어머니는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실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곧 퇴원하세요. 그래. 고맙다, 윤정아.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나 다 기억해. 내가 날 찾아준 거. 어머니, 미경이 일도 알아. 내가 치매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지? 어머니가 쓸쓸히 웃으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미 예상했던 일이야. 예상이요? 미경이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 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지.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거야. 너무 오빠랑 비교했고 사랑을 제대로 주지 못했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 맞아. 엄마로서 실격이었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너는 달랐어. 너는 진짜 내 딸처럼 날 대해줬어. 당연하죠. 어머니인데요. 고맙다, 윤정아. 정말 고맙다.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개인 물품 정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 세면도구, 책들. 그때 베개 밑에서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편지 봉투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 윤정에게. 그거
내가 요양원에 있을 때 쓴 거야. 읽어봐도 돼요. 물론이지. 너한테 주려고 쓴 건데.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윤정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치매라는 병은 참 무섭구나. 기억이 하나씩 사라지는 게 느껴져. 하지만 너만은 잊지 않을 거야. 너는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었어. 25년 전 재훈이가 너를 데려왔을 때를 기억해. 나는 처음엔 너를 좋아하지 않았어. 솔직히 말하면 내 아들을 빼앗아간 여자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 너는 내 아들을 빼앗아간 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사람이었어. 내가 해준 아침밥, 내가 빨아준 양말, 내가 불러준 노래. 다 기억해. 다 가슴에 남아있어. 미경이와 재훈이. 내 자식들은 내가 잘못 키웠어. 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지. 하지만 너는 달랐어. 너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았어. 내가 아플 때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내가 외로울 때 손잡아줘서 고마워. 내가 무서울 때 안아줘서 고마워.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야. 너는 내 진짜 딸이야. 고맙다, 윤정아. 그리고 사랑한다. 마이너스 시어머니가. 편지를 다 읽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라. 나 아직 안 죽었다.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바보 같으니라고. 어머니, 저도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내 딸.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재훈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혼 서류 앞에서였습니다. 정말 이혼할 거야? 재훈이 물었습니다. 네, 우리 28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28년이 거짓말이었잖아요. 거짓말은 아니었어. 나는 너를 사랑했어. 사랑이 그런 거예요. 어머니를 배신하는 게?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선택을 했어요. 미경 편을 들기로. 나는 가족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야. 어머니도 가족이에요. 아니, 어머니가 진짜 가족이었어요. 저는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이에요. 재훈도 서명을 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윤정아. 정말 미안해. 저도 미안해요.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서.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1년 후, 경기도 양평.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아, 오늘 날씨 좋다.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네, 어머니. 산책 나가실래요? 그래, 나가자. 꽃 구경하러.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윤정아. 네? 너 행복해?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행복해요. 거짓말하지 마. 얼굴에 다 써 있어.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가끔은 외로워요. 솔직히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잘한 거야. 재훈이랑 헤어진 거. 그럴까요? 그럼 저런 놈이랑 평생 사는 게 더 불행이지. 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후회 안 하세요? 미경 언니. 후회? 뭘? 자식인데. 용서하고 싶지는 않으세요? 어머니가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용서는 아직은 못하겠어.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 왜요? 미경이도 불쌍한 애야. 사랑을 몰라서 그렇게 된 거지.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탓이 커. 그 애한테 사랑을 제대로 주지 못했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 맞아. 엄마로서 많이 부족했어.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을 뒷산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꽃 하나하나를 보며 좋아하셨습니다. 윤정아, 저기 진달래 핀 거 봐. 예쁘죠? 그래. 예쁘다.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 뒷산에도 진달래가 많았어. 그때는 세상이 참 아름다웠는데 어머니가 먼 산을 바라보셨습니다. 지금도 아름다워요, 어머니. 그래. 그래, 그렇구나.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산 중턱에 작은 정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기 앉아 쉬었습니다. 마을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윤정아. 네? 나. 행복해. 너랑 여기 사는 게. 저도요, 어머니. 미안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서.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 괜찮아요. 저 진짜 행복해요. 여기서 어머니랑.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고맙다, 내 딸. 저도 고마워요, 어머니. 우리는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날 오후 우리는 한 곳을 더 들렀습니다. 작은 언덕 위 묘지였습니다. 시아버지의 묘였습니다. 시아버지는 6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미경의 재판을 보고 충격을 받으셔서였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묘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당신도 고생 많았어요. 자식들 때문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딸을 제대로 못 키워서.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꽃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윤정이에요. 어머니 잘 모시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시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가자, 윤정아. 저 양반도 이제 편히 쉬고 계실 거야. 네, 어머니.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문득 물으셨습니다. 미경이, 요즘 어떻게 지내? 편지 왔어요. 지난주에. 그래? 뭐래?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죄송하다고.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답장했어? 아니요. 아직. 답장해줘. 네? 답장해주라고. 그 애도 힘들 거야. 어머니, 나도 엄마야. 아무리 미워도 내 자식이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답장할게요. 고맙다. 그날 밤. 어머니가 주무신 후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미경 언니에게. 언니, 편지 잘 받았어요. 용서하는 건 아직은 어려워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언니가 한 일은 정말 큰 상처였어요. 어머니도 저도 모두에게. 하지만 어머니께서 답장하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아직도 언니를 생각하세요. 아무리 미워도 자식은 자식이래요. 언니 거기서 건강하게 지내요. 그리고 진짜로 반성하고 있다면 나중에는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어머니는 건강하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저랑 시골에서 평화롭게 살고 계세요. 언니도 그곳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가지세요. 마이너스 윤정.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주소를 적었습니다. 여주교도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젠가는 다 괜찮아지겠지. 3개월 후. 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집 앞 텃밭에는 상추와 고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심은 것들이었습니다. 윤정아, 상추 좀 따와. 어머니가 부르셨습니다. 네, 저는 상추를 땄습니다. 신선하고 푸르렀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니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셨습니다. 와, 냄새 좋다. 그치? 오늘 찌개 맛있게 끓였어. 우리는 함께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찜, 그리고 방금 딴 상추.
잘 먹겠습니다. 잘 먹자. 밥을 먹는데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제가 나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기사였습니다. 윤정님 맞으세요? 네. 소포 왔어요. 소포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박재훈이었습니다. 누구야?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재훈이가 보낸 거예요. 그래? 뭐래? 소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어머니 생신 사진, 가족 여행 사진들. 그리고 편지 한 장. 윤정아, 잘 지내고 있어? 나는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 매일 후회하면서. 이 사진들 보내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야. 추억을 돌려주고 싶어서야. 내 것이니까. 엄마는 어떠셨어? 건강하시지? 가끔 꿈에서 엄마를 봐. 엄마가 나를 보고 실망한 얼굴로 쳐다봐. 당연하지. 나는 실망스러운 아들이었으니까. 미안해, 윤정아. 진심으로 미안해.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실격이었어. 행복해, 윤정아.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마이너스 재훈. 편지를 다 읽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래? 미안하대요. 그리고 행복하라고. 그래. 이제라도 정신 차렸나 보네. 어머니가 사진들을 보셨습니다. 이때는 다 행복했는데. 그러게요. 윤정아. 네? 후회하지 않아? 재훈이랑 헤어진 거? 아니요. 안 해요. 진짜? 네, 진짜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어머니랑 여기 사는 게 훨씬 행복해요. 그래? 정말? 네,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고맙다, 윤정아. 너 같은 며느리. 아니, 딸을 만나서. 저도 감사해요, 어머니. 우리는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 신선한 상추, 소박하지만 행복한 식사였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루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예쁘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진짜 예뻐요. 윤정아. 네? 나중에 죽으면.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아니야, 들어봐. 나중에 내가 죽으면 여기 묻어줘. 이 산에. 왜요? 여기가 좋아. 너랑 함께한 곳이니까.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그리고 미경이도 오게 해줘. 내 장례식에. 어머니. 그 애도 내 딸이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고맙다. 우리는 조용히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산이 검게 변했습니다. 별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윤정아. 네?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드럽게. 따뜻하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집 안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어머니는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윤정 씨?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저. 미경이에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언니. 편지. 고마워. 답장 보내줘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왜 전화를?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엄마는 어때요? 건강하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 다행이다. 미경이 울먹였습니다. 윤정아, 내가 정말 미안해. 알아요. 나 정말 나쁜 사람이야.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언니. 응?
지금 후회하고 있으면 그걸로 됐어요. 정말? 네.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면요. 미경이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언니 거기서 건강하게 지내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네. 시간이 필요하지만요. 알았어. 기다릴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구야?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미경 언니요. 그래? 뭐래? 미안하대요. 그리고 엄마 보고 싶대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 애도 힘들겠지.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럼. 가족인데. 언젠가는 다시 만나야지.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집 앞 텃밭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토마토, 오이, 가지, 호박. 모두 제가 키운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더욱 건강해지셨습니다. 치매 증상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매일 산책하고 운동하고 웃으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편지가 2통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경 언니의 편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재훈의 편지였습니다. 미경 언니 편지부터 읽었습니다. 윤정아, 나 이번 달에 출소해. 형기를 3년으로 단축받았어. 모범수로 인정받아서 형기가 단축됐어. 나갈 때 엄마 좀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아직 이른가? 솔직히 말해줘. 난 기다릴 수 있어. 얼마든지. 마이너스 미경. 저는 어머니께 편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 미경 언니가 이번 달에 출소한대요. 어머니가 편지를 읽으셨습니다. 그래. 벌써 3년이나 지났구나. 어머니 만나실 건가요? 어머니가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만나야지. 그 애도 내 딸인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답장 써줄래? 네, 어머니.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언니, 축하해요. 출소하는 거. 어머니께서 만나고 싶으시대요. 시간 되면 우리 집으로 와요. 주소 보낼게요. 마이너스 윤정. 그리고 재훈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윤정아, 나 재혼했어. 알려주고 싶어서 편지 썼어. 상대는 회사 동료야. 착한 사람이야. 너처럼은 못하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이야.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정말로. 마이너스 재훈.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재훈이 재혼했대요. 그래? 잘 됐네. 어머니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안 속상하세요? 속상? 왜? 자기 인생 사는 건데. 그래도 아들인데. 윤정아.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함께 있어야 하는 건 아니야. 각자 행복하면 그게 더 중요하지. 그렇네요. 너도 마찬가지야. 혼자라고 불행한 거 아니야. 네, 어머니. 너는 지금 행복하잖아. 나랑 여기서. 네, 행복해요. 그럼 됐어. 그게 중요한 거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2주 후.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나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미경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살이 빠졌고 얼굴에 주름이 늘었습니다. 화려한 옷이 아닌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윤정아. 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정말 오랜만이다. 미경 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들어와요. 고마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미경 언니와 어머니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 미경 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엄마. 어머니는 말없이 미경 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가셨습니다. 미경 언니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엄마. 많이 힘들었지? 엄마. 엄마. 미경 언니는 어머니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밥, 김치. 소박한 식사였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미경 언니가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먹는 집밥인지. 천천히 먹어. 많이 있어. 어머니가 언니 그릇에 반찬을 더 주셨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미경아. 네, 엄마. 너 이제 뭐 할 거야? 모르겠어요. 아직 생각 못했어요.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살래? 어머니의 말씀에 미경 언니가 놀랐습니다. 엄마. 진짜요? 그래. 우리 셋이 같이 살자. 하지만 나 때문에 엄마가. 됐어. 다 지나간 일이야.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가족은 가족이야. 미경 언니가 또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 후 미경 언니는 우리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언니는 텃밭 일을 도왔습니다. 집안일도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 셋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정아, 미경아. 어머니가 부르셨습니다. 네, 엄마. 고맙다. 너희 둘 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나 같은 늙은이. 이렇게 돌봐줘서. 당연한 걸요, 엄마. 미경 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엄마한테 갚아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 너희는 좋은 딸들이야. 둘 다. 어머니가 우리 손을 잡으셨습니다. 나. 행복해. 정말 행복해. 저희도요, 어머니.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어디선가 풀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 이야기를 적으며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것이라는 걸. 어머니는 저에게 피로 이어진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진짜 어머니였습니다. 미경 언니는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재우는 28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남이 되었습니다. 가족의 의미는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면서. 중요한 건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밥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가족입니다. 어머니가 사라졌던 그날. 저는 가족을 잃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진짜 가족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이제는 미경 언니와 함께.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가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머니.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내 딸들. 어머니가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따뜻하게. 부드럽게. 그날 밤. 별빛 아래.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김순자는 딸들과 함께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윤정은 시골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박미경은 어머니와 윤정의 곁에서 속죄하며 살고 있습니다. 박재우는 재혼하여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